조선업 훈풍에도 거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발판 삼아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를 경남교육안전주간으로 정합니다. 16일 오전 경남교육청은 교육연수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김해시 의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조선업 훈풍에도 조선도시로 불리는 거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는데요. 시장이 직접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조선업 훈풍에도 지역 경제는 벼랑 끝에 몰린 거제시. 지역 주요 상권마다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가게들이 폐업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16일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 화폐 또는 선불 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전남 영광과 전북 김제 등 전국 17개 시군이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확대 등의 경제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소요 재원은 국비오전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자체 통합재정안정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큰 차질 없이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입니다. 김동수 시의원은 수혜 업종이 제한돼 큰 효과가 없고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에 속아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안정화기금 580억 중 약 465억을 사용하면 지역 현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주민 수군 사업, 그다음에 또 관광 기반 시설들을 아무래도 뒤로 미뤄야 되겠죠. 이걸 지금 464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거제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전체 의원 16명 중 9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국민의힘 7명과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조례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5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발판 삼아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까지 꿈꾸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김해시에서 경남 도민체전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제56회 경남 도민체전 개최지였던 김해시가 10년 만에 다시 도민체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2027년 도민체전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유치 경쟁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사이클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를 김해에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2017년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앞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그리고 생활대축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체육 인프라도 다 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장에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도민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118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지역 상권의 기대감도 큽니다. 큰 단위의 체육대회가 김해에서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아무래도 우리 상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 등 4개의 군이 공동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현재로서는 서부 경남 4개 군과 김해시의 2파전 양상입니다. 경남도에 있는 우리 이사회나 또 유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그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우리 김해에 계신 우리 인적 자원분들을 좀 총동원해서 김해시가 안 밀리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예정입니다.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지는 7월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지역별 열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에 진출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경남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을 세계적인 우주항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주산업은 사천과 고성이 주도해야 한다며 청사 유치로 끝내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담기구 설치, 글로벌 기업 유치까지 모두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망 구축 공약과 함께 경남을 경제자유 특별자치도로 선언하고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1차 경선 진출자로 이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8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해시의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해시위원회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경남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내란 세력 청산 김해시민연대는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내란에 공조한 공범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된 징계안도 부결시켰다면서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모두가 즉시 사과하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동자를 처벌하는 한편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일 새벽 2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질 듯이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 임용된 A씨는 진해경찰서 한 파출소에 배치돼 실습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주점에서 다시 찾아 난동을 부리다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상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경찰,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 환경과 부모 양육 태도, 신체, 심리 상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620건의 신고 가운데 51%에 이르는 316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으며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7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를 경남교육안전주간으로 정합니다. 먼저 16일 오전 경남교육청은 교육연수원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벽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안전주간 다 안전해 경남교육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됩니다. 또 경남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건설 현장 붕괴까지 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해양심판원은 지난해 11월 1차 재결에서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기 고장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재로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그다음에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동적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1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잇따른 안전사고에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광주에선 2021년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1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듬해도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서울 이태원에선 압사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지난해 연말엔 179명이 운명을 달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올해 들어선 실수로 낸 불이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이어졌고 대도시에선 부실공사 의혹 속에 땅꺼짐과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까지 인제나 다름없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안전사고는 29만 건 발생했는데 안전을 외치면서도 해마다 25만 건 넘는 사고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런 참사 같은 경우 발생하는 거가 흔한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느낌이 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뒤엔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과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주로 사후 대응과 수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난들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응과 법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후진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안전 최우선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양산시가 혈액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년 양산시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 사업은 최근 5년 이내 전혈 20회 이상 또는 성분 헌혈 100회 이상 이력을 가진 시민에겐 서한문과 기념품을, 프로모션 기간 중 수혈용 헌혈자에겐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022년 헌혈의 집 양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2022년 헌혈에 참여한 시민은 6,800여 명에서 2024년 16,9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양산시가 5월 개최 예정이던 양산 웅상회화제와 양산 천성상 철쭉제를 6월로 연기합니다. 행사 일정은 당초 5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철쭉제를 6월 7일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양산 웅상회화제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 산불로 인해 입산이 통제되면서 올해 천성산 철쭉제 장소를 회야강 백동교 둔치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해양 레저 장비 전시회인 2025년 부산 국제 보트쇼가 열립니다. 올해 11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1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85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아시아와 유럽 등 12개 국가에서 바이어와 업체들이 만나는 상담회도 마련됩니다. 또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이 서핑이나 낚시, 카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됩니다. 보트쇼 기간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 전시장에서는 백스코 실내 전시장에서 스탬프 투어를 마친 관람객을 대상으로 레저보트를 무료로 탑승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가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 대상은 다수의 부산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무형 유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